저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310포인트를 넘어 3,314.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21년 6월 장중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오늘 4년 3개월 만에 장중 돌파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에서만 1조 3,5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이 현재는 사흘 연속 현물과 선물 동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삼성생명 등 21개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DB하이텍 등 80개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한 발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역사의 순간에 선 지금 과연 일시적인 상승세로 기록될지, 레벨업의 성공에 새로운 증시의 역사를 펴낼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7월에도 근접한 모습이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한 모습이었죠? 네, 8월 우리 시장이 거꾸로 가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8월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1.83%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9월은 첫 거래일을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까지 4%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요국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달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상해 종합이 9월 들어서 거꾸로 갔고 니케이 225가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국 증시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국 증시의 시간이 왔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앞서 브리핑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 최고치 경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8월에는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9월 들어서는 2조 9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8월에 팔았던 것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애초 9월 들어서면서 9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투심이 꺼지지 않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난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이제 대폭 밑돌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지난 4월을 정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빅테크들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곧 나올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었거든요. 다시금 우리 증시를 이렇게 사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역시 정책 기대감입니다. 사실 뭐 9월 들어서도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거의 보합권에서 이게 뭐 등락만 반복하는 흐름만 보였었는데 어제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들을 보면 증권주와 은행주였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6월과 7월에 경험했던 상법 개정,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됐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오늘 뭐 SK하이닉스나 전력기기 섹터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했고 오늘은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과 같은 이런 금융주들까지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는데요. 정부가 주식 양도세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에서 좀 물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고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권가의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거래소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을 참고를 해보면 하단 같은 경우는 3,020, 상단은 3,300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걸 넘어선 것이고요. 나머지 증권사들 뭐 낙관적인 곳은 애초 예상할 때 3,500
500선까지도 보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뭐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이만큼 올려놨다고 해도 결국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 증권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기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데 뭐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인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OECD 최고 수준이었던 4.6%.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 5.1%, 2020년에는 5.5%,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8%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 6.7%, 올해는 7.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고점 때보다 여전히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15%를 고려할 때 이 영업이익률이 좀 더 꺾일 수 있다. 우호적이지 않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 펀더멘털 개선 없이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런 주주 환원책만으로도 지금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이런 상법 개정이 실행이 되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없이도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PER이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별다른 펀더멘털 개선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15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코스피 PER이 내려가면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랠리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